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 권리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TV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처음에는 잘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게 그런 현상이 있던데 말이죠. 제가 꼭 일주일 전에 김정은의 서울 방문, 이른바 방남을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국제정치학자, 지식인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기정사실화할 때 제가 그랬죠.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서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 줄 것도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김정은이가 들어줄 리가 없다. 무슨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한다던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던가 또는 뭐 6.25 남침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던가 천안함 연평도 이 도발에 대해서 무슨 유감을 표명한다던가 뭐 사과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것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들어준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70년 동안 유지해온 국가로서의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주장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남 전략의 뿌리를 완전히 뒤엎는 것인데, 예컨대 북한은 6.25도 자기들이 저지른 게 아니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전략인데 과연 천안함, 6.25는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거냐? 그건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리도 없고 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얻어갈 게 없다. 얻어갈 게. 그게 뭐냐면은 그 대북 제재.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그 대북 제재라는 거. 금강산 관광 재개, 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을 최소한이라도 얻어가고 싶은데 그것조차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승인, 미국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 김정은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그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저의 관측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죠. 그 문정인이가 갑자기 김정은이가 꼭 올해 와야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거. 이 좌파 특유의 말 바꾸기.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서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오다가 문정인이의 입을 빌려가지고 꼭 올해 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 다음에 열려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문정인이가 그 말을 바꾸는 걸 보면은 역시 문정인은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지뢰 제거반이에요. 지뢰 제거반.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 문재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문재인의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김정은의 마음이죠. 그 김정은의 속셈을 대신 말해주는 그 문정인의 역할이 그래서 참 주목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12월 12일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 인권의 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꼭 집어가지고 북한을 꼭 집어서 북한 김정은의 넘버 2 제2인자가 최룡해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그 최룡해하고 그 다음에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강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이 3인을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대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말살 국가다라고 완전히 쳐박았어요. 쳐박았다고요.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잖아요. 그 양해를 받아낸 그 양해를. 근데 그 양해까지 받아냈는데 김정은이가 완전히 문정인 주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한에 전화를 20번 이상 했는데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재인은 20번이 아니라 한 200번 정도 더 200번도 더 전화했을지 모르죠. 그 하트라인 개통됐다고 왜 큰 소리 치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막 가는 거고 미국도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하고 미국의 재무부라는 것은 대북 제재를 구상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 제재를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북한의 이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3인방을 꼭 집어가지고 이들이 북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인권 유린을 하고 검열을 지시하는 그러한 최고 책임자다. 그러니까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이를 개인 3명하고 북한의 109 그룹, 118 그룹, 114 그룹 요 3개 그룹이 북한 인권 탄압의 그 핵심 사령부다. 이러면서 완전히 대북 제재는 절대 완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완전히 김정은이가 문재인하고 약속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문재인이가 가급적 연내 방문이다. 이것은 연내 방문이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낯간지러울 정도로 치사할 정도로 못을 박았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거센 그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 서울 방문을 대한민국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광화문의 그 백두칭송 위원회, 또 광화문에서 그 위인 환영위원 단장, 그 35살 먹은 그 정신 나간 그 청년과 문재인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참 치사할 정도로 정말 이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구나. 저런 사람 밑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일부분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참 치욕적인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문재인이가 애걸복걸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서울에 오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그 친위 부대들이 와가지고 샅샅이 뒤져봐야죠. 근데 지금 뭐 여러 소문은 많이 나고 있지만 그 김정은 친위 경호 그 세력들이 넘어와가지고 서울 시내를 뒤졌다던가, 또는 무슨 제주도 한라산을 올라갔다던가, 이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모를 리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지 않겠다는 거죠. 자, 김정은은 왜 서울에 오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 그것은 역시 문재인의 그 허풍, 소위 말하는 대북 제재를 내가 풀 수 있다. 내가 풀 수 있다. 이 사람 보내. 이거 완전히 이거 허풍이다 말이지. 그래서 문재인 씨가 심지어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미테랑 대통령한테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만 김정은이가 핵폐기를 할 수가 있다. 김정은 핵폐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냐면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그 5개 상임이사국 그 안에서 좀 활약을 해달라 하니까 미테랑이 완전히 동문서답을 했죠. 문전박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전박대가 아니라 면전박대를 한 거죠. 모욕을 준 거죠.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핵 폐기를 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역풍을 불고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역풍이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 못했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역풍이
오히려 역풍이 불어야만 야 김정은이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말이야 저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안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이래서 김정은이가 그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죠. 이번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5.24 조치를 해제시키고 소위 말하는 종전선언과 유사한 정치적 선언을 하고 또 뭐 평화협정 운운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철도 도로 어떤 그 개통식 공사 착공식을 갖고 이러면서 이제 방남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방남 장사를. 근데 오히려 미국이 더 과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문재인이가 돌아다니면서 그 햇소리 하기 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일일이 대북 제재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기업한테 직접 전화를 걸고 대한민국의 은행에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워닝을 한 거죠. 당연히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미국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좋다.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그 판을 벌려주려고 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웃기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울에 와서 또는 무슨 백로담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합수 세리머니를 하고 이벤트를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마지막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혼식까지 하는 거죠. 문재인을 유혹할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죠. 다 줬다 해봐도 상당히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또다시 몰리게 되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핵 폐기를 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이 막다른 골목에 또 몰리게 된다 이거죠. 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연락해도 입 다물고 있고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미국에서 연락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은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그 연락이 온다 해도 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불리할 때는. 그래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협상 수법입니다, 이게. 북한이 70년 동안 유지해온 그 큰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대응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 전략.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그 전법인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참 광화문 그 뭡니까 백도 칭송위원회 위인 무슨 환영단장이나 할 소리 쌍수를 들어서 웃어가면서 쌍수를 들어서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환영하길 바란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참 치사한 그것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말이죠. 김정은과 뭘 좀 해가지고 다시 또 지지도를 높이려는 이 곤도박질 치는 지지도를 높이려는 참 이 좌파는 보면은 다시 한번 절감하는데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이 접근하는 심지어는 말이죠. 대한민국 군대가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명칭까지 변경하겠다. 이야, 정말 대한민국, 제가 문재인의 18망이라는 칼럼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사망에 사망. 네. 야,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죠. 아니,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을 바꿔야 돼, 명칭을. 이거 신장개업하겠다는 거죠. 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참, 이런 군대에 참 우리가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지.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그 미국의 북한의 3대 세습자들의 3대 그 권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 사자와 여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김정은의 전략 전술은 뭐냐면 엄청나게 뭐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하다가 그런 사자였다가 완전히 간교한 여우로 돌아선 거죠. 근데 지금 뭐냐? 다시 사자로 사자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제가 하나 예측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자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자로. 그러니까 여우, 간교한 여우로서 대화 평화 공사를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지금 뭐 핵실험장을 가동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고 대한민국 이 국가 중심 세력들이 더 핵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지금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사자로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문재인은 완전히 금년 1년을 허비한 겁니다. 허송세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것을 이 북핵 폐기 현재 과거 미래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또 미사일까지 폐기하는 것을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금년 1년은 완전히 우리가 허송세월한 거죠. 문재인은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대사기 위장극에 현혹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년 1년 동안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정말 국민들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완전 사기당한 거죠. 자,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발로 차고 이 소위 말하는 방남 장사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태극기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김정은 방남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 현실을
김정은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 헬기를 타고 오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청와대에 왔다고 합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서 그 결정을 이루었던 그 태극기 물결, 그 아마 이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태극기 물결이 청와대, 광화문, 대안문, 서울역 그 일대를 다 메꾸고 막 넘쳐나가지고 막 동대문 뭐 서울 전역을 뒤엎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김정은이가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김정은이가 올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자기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한테 한 짓이 있고, 김정은이가 집권한 7년 동안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이 국가 중심 세력들이 그야말로 쓰나미 같은 그 저항을 하고 있는데 딱 온다? 그리고 무슨 뭐 백록담에 가서 뭐 문재인 내외하고 무슨 합수식을 한다?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담력이 있지도 않고, 과연 누가 이 김정을 북한에서 북한을 그런 사지에 보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실력이 없는 그 터무니없는 집단이 아니에요, 북한이. 김정은을 그런 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세력들이 완전히 총궐기하는 그 바닥에 밀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태극기 세력의 그 존재 이유가 참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정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태극기 세력이 없었다면 문재인, 김정은이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미 이쯤에는 좀 아마 주한미군이 철수하려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평화협정 맺어지고 있고 말이죠. 연방제로 가자라고 합의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1년 7개월이면. 문재인 집권 1년 7개월이면.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있죠. 여기에서 10일 날, 10일입니다. 민족의 명부에서 제명해야 한다. 누구를? 태극기 세력을 제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태극기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대. 남조선 극우 보수단체인 태극기 부대 것들이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파탄시키기 위해 준동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극기 세력이 8일날 총 걸기 했잖아요. 총 걸기도 아니죠. 조금 보여준 거죠. 네. 심지어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국민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광화문, 청계천, 또 광화문 이쪽 동아면세점, 저 대안문, 또 대한애국당 그 서울역,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모였잖아요. 그걸 지금 김정은이 본 거죠. 김정은이 본 거예요. 김정은이가 내려올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저는 99.9% 김정은이가 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온다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은 완전히 들고 일어나야죠. 완전히 들고 일어나야죠.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 사람으로 산을 만들고 사람으로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게, 이른바 김정은 지금 체포조까지 있잖아요. 지금 태극기 국민들의 그
분노와 열정을 보면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자, 결론적으로 뭐냐? 김정은만 지금 완전히 엄청난 이득을 본 거죠. 그 무자비한 독재자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또 문재인은 결국 문재인은 빈손이다. 빈손. 완전히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발로 차이고 트럼프한테 속만 보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은 완전 제가 볼 때 거지가 된 거지. 이로써 거지가 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지 않으면 거지가 된 겁니다. 단지 문재인이가 기대를 건다면 뭐가 있느냐? 노벨 평화상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비굴하게 김정은을 불러오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은 야, 내가 노벨 평화상 나밖에 없잖아. 이런 흑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대한민국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무산시켜야 하죠. 지금처럼 더 가열차게 태극기 세력이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확산이 돼가지고 김정은 방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도저히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수 없도록 만들고 문재인 노벨 평화상 받는 것도 우리가 전극적으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태극기 우리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김정은 방남을 저지하고 이어서 그 문재인의 그 계략을 완전히 봉쇄하고 저지할 때까지 그리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뭡니까? 제21차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 전부 오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또 윤창중이 내놓은 그 5권의 책 여러분들 정신적 양식이 되고 이념적 영양소가 될 겁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면서 방송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